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어, 릴라이팅어 딥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이번 ACCB 2020에 소개된 논문이고요. 이제 해석하자면 딥 제너러티브 모델 고쳐쓰기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태스크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주제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고, 이제 접근한 기법이 완전 제너러티브 모델의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냥 좀 CNN을 새롭게 해석해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굳이 저처럼 제너러티브 모델을 연구하지 않는 분이더라도 좀 응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게 어떤 태스크인지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덕션과 이제 그 뒷부분들은 논문의 구성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선 이 저자들에 대해서 이게 제가 이 데이비드 바우랑 이제 준얀주라는 분의 논문을 굉장히 좀 자주 보는 편인데, 데이비드 바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겐 모델에 있어서 좀 겐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고 이제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 이제 준얀주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겐의 저자로 좀 유명한데요. 이제 이 앞에 논문 세 개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논문들에 관여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게 어도비 리서치와 굉장히 좀 잘 맞는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태스크에 관련된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왼쪽 아래와 같은 교회 이미지를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시켜서 이제 교회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래 보이는 그림은 이제 스타일감 V2를 이제 엘선 교회 이미지에 학습을 시켜서 생성된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인데요. 굉장히 좀 실제와 비슷하고 좀 구조들도 잘 표현해서 실제 사진과 구분이 안 되는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이제 만약에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교회 사진인데 옥상에 나무가 있는 교회 사진을 제너러티브 모델이 만들어낼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래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나무가 있는 교회 이미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있어도 매우 적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옥상에 나무가 있는 교회 이미지들은 어떻게 생성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교회 이미지에다가 나무를 적당한 부분에 잘 합성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뭐 비록 허접한 퀄리티지만 만약에 뭐 포토샵 등을 이용하면 뭐 이렇게 잘라내고 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툴을 이용하더라도 한 번에 그냥 하나의 이미지만 생성하는 태스크이고, 이제 수많은 이미지들을 생성하려면 또 수많은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나무를 교회 이미지에 옥상 쪽에 이렇게 합성했듯이 모델한테 이제 이 옥상 부분에 나무를 이렇게 바꿔라 라는 거를 이제 룰로 모델에게 알려줄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물음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 논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싱글 이미지를 바꾸는 태스크가 아니라 모델 자체의 룰을 바꾸자는 것에서 시작됐고요. 이제 왼쪽에서는 모델이 교회 부분에 첨탑을 생성하던 이런 모델이 이제 릴라이팅, 즉 고쳐쓰기를 하고는 이후에는 첨탑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부분을 나무로 대체해서 모든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그러면 이러한 룰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건 저자가 공개한 데모인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어, 룰 셀렉터와 롤 셀렉터, 이제 이미지 뷰어가 있는데 이미지 뷰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런 교회 이미지들이 되겠고요. 룰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바꿔라. 뭐 예를 들면 옥상 부분을 바꿔라라는 같이 이제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골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옥상 부분의 그 첨탑을 나무로 바꿔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여기서 이미지들을 몇 장을 골라서 가져온 다음에 이런 부분을 바꿔라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여기 나무 부분을 이렇게 크롭 해가지고 이제 첩탑의 옥상 부분에다가 이렇게 페이스트 한 다음에 이제 execute change를 누르면 기존에 있던 이런 첨탑 부분들이 모두 나무 사진으로 대체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예제가 좀 재밌는데 그 그러니까 모자를 쓴 말을 생성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의 머리 부분을 이렇게 골라서 이 부분을 바꿔라 하고 한 예시를 몇 개 정도 주고요. 이제 사람의 모자 부분을 말에다가 페이스트 한 다음에 execute change를 누르게 되면 이제 모든 말이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모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이 모델의 룰을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모델의 룰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개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원하는 룰이 좀 잘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어, 그 룰의 변화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델이 다른 부수적인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첨탑을 나무로 바꾸는 과정에서 뭐 원치 않은 아티팩트들이 생긴다거나 뭐 갑자기 옆에 땅이 다른 걸로 바뀐다거나 하는 부수적인 룰의 변화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즉 오브젝티브는 이제 changing rule with minimal damage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된 제너레이터를 G라고 하고 이제 그 G를 통해서 레이턴트 example G를 이제 하나를 통과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미지 XI가 하나 있다 생각했을 때 즉 이런 첨탑 같은 이미지겠죠. 그리고 이제 변화된 디자일드 체인지를 이제 X 스타 I라고 하면 저희가 목표하는 새로운 모델 즉 세타 I는 같은 레이턴트 벡터를 넣었을 때 이제 변화된 모델을 통과시켰을 때 이제 XI가 아니라 X 스타 I가 나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서 말했던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로스에 반영되게 되는데요. 이 세타 I는 이 두 개의 웨이트 썸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규먼트 민으로 고르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로스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면 이제 밑에 걸 먼저 설명드리면 어, 이게 새로운 모델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와 이제 디자일드 체인지가 이게 여기서 L은 perceptual distance입니다. 그 VGG 피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미지와 그 원하는 룰이 적용된 이미지와 비슷해야 하고 이제 그냥 다른 타겟 이미지가 아닌 벡터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 의도치 않은 변화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두 개의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식을 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제너러티브 모델 자체가 좀 모델이 굉장히 크고 웨이트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시킬 수 없고 오버피팅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첨탑 부분을 모두 나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딱 예시로 보여준 그 사진이 들어왔을 때만 이제 첨탑이 나무로 바뀌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건데요. 이제 이 저자는 좀 두 가지의 변화로 다음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잠깐만, 네, 잠깐만. 여기 데이터하고 데이터 제로, 네, 이게
트레이닝 웨이트라 그랬나요? 아니면 이게 컨트롤 컨디션이라 그랬나? 세타 제로나 이제 세타는 그 모델의 웨이트 전체. 오케이. 모델의 네. 웨이트.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웨이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테라 제로하고 테라가 있다는 게. 네, 세타 제로는 이제 기존의 웨이트이고요. 이제 여기서 변경되는 세타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경될 웨이트, 릴라이팅이 진행된 이후에 변경된 웨이트를 뜻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델이 두 개가 있다. 제너레이터가 두 가지가 디벨롭이 된다는 말인가? 처음에 원래 프리-트레인 돼 있는 GZ and 테라 제로가 있고 네. 이 네. GZ하고 테라가 이제 지금 학습받아서 만들어내는 오케이. 네. 여기서, 프리-트레인 제너레이터가 저거고 그다음 지금 우리가 하려는 타겟 제너레이터는 그럼 G 테라 1이나 뭐 테라가 된다는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G가 원래 일단 프리 트레인드 제너레이터 하나인데 일단은 이제 오케이. 세타 제로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여기 웨이트를 조금 변경시켜서 이제 세타 원을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될 오케이.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어, 이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모델의 웨이트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레이어 하나를 골라서 그 레이어에 해당하는 웨이트만 바꿈으로써 좀 아무래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좀 줄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앞에 거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 이제 앞에 예시는 이미지 간의 perceptual loss를 비교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꿀 그 레이어 하나를 골랐으니까 그 레이어 전후로부터 나오는 전 피처, 후 피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레이어를 기준으로 전후 피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L이 주어졌을 때 이제 L-한 개의 레이어는 모두 픽스된 상태고요. 이거를 제가 오른쪽에 그림으로 약간 그려봤는데 이제 기존의 모델이 위에와 같고 이제 GI가 들어왔을 때 L-한 개의 레이어를 거쳤을 때 피처 K 스타 I가 되고 이제 레이어 L을 거쳤을 때 VI가 되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웨이트를 변경시켜서 레이어 L에 관한 웨이트만 변경시켜서 지금 그런데 저기 오른쪽 그림이 네. 여기 윈도우들이 사람들 윈도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아, 이게 각자 오케이 이게 내가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건가? 그럼? 네. 아 잠깐만 이게 나한테는 안 없어지네 이게 오케이 됐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W0를 이제 W1으로 업데이트 시키는데 이제 같은 피처를 넣었을 때 이제 VI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그젬플에 관한 타겟 이그젬플에 해당하는 피처로 이제 변형시키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스가 비슷하지만 조금 바뀌게 되는데 이제 아규먼트 민이 그 모델의 웨이트 전체가 아닌 레이어 L에 해당하는 웨이트 W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들 간의 펄셉추얼 로스가 아닌 그 피처들 간의 그냥 이제 L2 놈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레이어 하나만 하더라도 웨이트가 이제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좀 다음에 설명드릴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변하는 방향, 즉 스페시픽 디렉션으로 이제 이런 업데이트를 좀 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아까 데모에서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그 하나의 키 밸류,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런 제너럴라이즈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방법은 일단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로 해석하는 건데요. 우선 그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매트릭스 W는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키 밸류를 저장하는 메모리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딕셔너리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K가 이제 키와 밸류 셋이 있을 때 밸류는 이제 메모리 웨이트에다가
키를 곱해서 밸류를 복원하는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키들이 이제 다들 오소거널한 유니논 벡터라면 이제 서로가 다 오소거널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키 값을 W에다가 특정 키 값을 곱했을 때 그 해당하는 키 값 외에는 나머지가 오소거널로 다 0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밸류가 이제 에러 프리, 그러니까 에러 없이 복원이 될 수 있고, 이제 만약에 새로운 키 밸류를 추가하고 싶다 할 때는 기존의 새로운 키는 이제 기존의 키들과 좀 오소거널한 놈을 하나 골라서 이제 V 스타 K 트랜스포즈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웨이트에다가 더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복원하고 싶을 때는 웨이트에다가 K 스타를 곱하기만 하면 V 스타가 이제 에러 없이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의 방법에 적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약간 관점을 다르게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볼 때 이제 뭐 32 by 32 이거는 이제 피처의 뭐 레졸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512는 채널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32 by 32, 512짜리 피처가 64 by 64 by 256 피처로 바뀔 때 관여되는 웨이트는 이제 웨이트 뭐 예를 들어 3 by 3 커널이라고 하면 이제 3 by 3 커널이 슬라이딩 윈도우 형식으로 이제 쭉쭉쭉 하면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웨이트의 개수는 3 by 3 곱하기 즉 기존의 피처의 채널 개수 512 곱하기 이제 아웃풋 피처의 개수 256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약간 관점을 다르게 해서 어, 여기 피처에서 하나의 로케이션에 대한 이렇게 길다란 피처를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의 키로 보고 그 키로부터 이제 이 웨이트를 통과해서 생기는 밸류, 즉 256 바이 3 바이 3짜리 좀 기다란 벡터를 이제 밸류라고 봤을 때 이것은 이제 키 밸류 페어로 보고 이제 그 사이에 키 밸류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이 컨볼루션 웨이트, 즉 W를 메모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인풋이 512 차원의 이제 벡터이고 이제 아웃풋이 그 256 바이 3 바이 3짜리 벡터인데, 실제 저희가 막 피처로 계산될 때는 이게 3 바이 3은 이제 리쉐이프 되고 이런 식의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키, 밸류, 이제 메모리로 구성이 될 수 있고 어, 이제 여기서 구성하는 키들이 모두 서로 orthogonal 하지 않을 때 키 밸류를 최소로 이제 최소의 에러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이제 기존의 밸류와 어 메모리를 통해서 복원한 밸류 간의 이제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는 메모리를 이제 고르면 되는데, 여기서 이건 이제 리스트 스퀘어 폼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노멀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원하는 이런 키 밸류 페어 간의 에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웨이트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좀 저희 태스크에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저희는 저희가 일단 원하는 거는 그 유저가 어사인해준 새로운 키 밸류 페어, 즉 어, 모자를 안 쓰고 있는 말의 사진에서 뭐 모자를 쓰고 있는 말의 사진 같은 키 밸류 페어가 주어지면 이제 새로운 키 밸류 페어를 어사인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목적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W1은 기존의 키 밸류 페어의 에러는 계속 최소화시킨 걸 만족하면서 이제 새로운 키 밸류 페어를 어사인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에러를 미니마이징 하는 과정은 앞의 식과 같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정 컨스트레인이 있는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죠. 즉 W1 K 스타는 V 스타가 돼야 하는 어, 컨스트레인이 있는 이제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풀리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람다는 어, 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와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아까 앞에서 W0가 그 노멀 이퀘이션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VKT가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 있고 이제 각 양변의 KK 트랜스포즈를 좀 KK 트랜스포즈 인버스를 곱해서 제거를 시켜서 이제 식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은 간단화된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C 같은 경우에는 그 KK 트랜스포즈를 나타낸 거고 이제 이것은 세컨드 모멘트 스태티스틱을 나타내는데 만약에 K가 좀 제로민을 가진다면 이제 KK 트랜스포즈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까 K가 저희가 그 하나의 그 512 차원짜리 벡터였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하나의 벡터였기 때문에 이런 C 인버스 K 스타의 트랜스포즈를 한 것도 어, 하나의 간단한 벡터이고 네, 심플 벡터이고 또 그에 해당하는 람다도 이제 하나의 벡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제 어, 컬럼 벡터와 그 로우 벡터를 곱한 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여기에서 박스 쳐놓은 이 매트릭스 자체는 랭크 1 매트릭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되는 시기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 우선은 어, 기존의 웨이트에서 특정 값을 구해서 뭐 더해줘서 이제 새로운 웨이트를 구하는 꼴로 볼 수 있고 이제 이 저자가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흥미롭다고 한 이유가 유저가 지정해준 새로운 키 밸류 페어에 대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미니마이제이션 오브젝트를 이제 하드 컨스트레인트 즉 이런 스트레이트 라인 디렉션 즉 하나의 직선 방향 아까 제가 이제 C 인버스 K 스타가 하나의 간단한 심플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간단한 직선 방향으로의 업데이트로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제한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여기 박스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C 인버스와 K 스타는 C는 아까 K 트랜스포즈였기 때문에 즉 밸류 새롭게 어사인되는 밸류를 보지 않고도 결정을 할 수 있는 텀이 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에서 말에게 뭐 유저가 모자를 씌우던 아니면 왕관을 씌우던 그건 상관없고 이제 어떤 부분을 바꾸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미 업데이트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스에서 왼쪽에 람다는 예를 들어서 모자를 씌우면 뭐 특정 로우에 뭐 어느 정도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라 이런 값들을 결정해 주게 되는 거고 업데이트 방향은 이제 그 전에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어, 컨볼루션 레이어가 단순히 웨이트 매트릭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든지 뭐 뭐 렐루라든지 논리니어 컴포넌트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사실 W1 이제 레이어 자체가 리니어하지 않기 때문에 W1은 사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클로즈드 폼으로 바로 계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좀 두 가지의 두 가지 프로듀스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는데 제가 먼저 설명드린 이 업데이트 디렉션을 먼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업데이트 디렉션은 이제 타겟 밸류를 보지 않고 이제 미리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 결정된 최적의 디렉션을 가지고 어 이제 주어진 타겟 밸류와의 에러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게 되고 이제 여기서 구해진 최적의 람다를 이제 업데이트 방향과 곱해줘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아까 저희가 계속 키 하나만을 이제 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키 하나가 피처상에서 하나의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물론 이 피처상에서 하나의 로케이션이 결국 최종 이미지에서는 뭐 하나의 점이 아닌 어느 정도의 큰 영역을 커버하겠지만 그래도 바꾸는 이미지가 그 커버할 수 있는 영역보다 더 많은 이미지가 바뀌게 된다면 하나의 키를 가지고는 이미지를 바꿀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좀 여러 가지 좀 커버할 수 있는 픽셀보다 더 많은 키들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키들을 구성하고 즉 N개의 키들을 통해서 어,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방향이 아닌 그 여러 개의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다 하나의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쪽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데모와 이제 메서드 부분에서 설명드린 키밸류 페어 간의 관계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연산되는 건지에 대한 관계를 설명드리면 우선 아까 데모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피하고 이제 여기 말에다가 페이스트 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진의 전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모자를 씌우기 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 타겟 키가 되고 이제 물론 피처상에서 타겟 키가 되고 이제 모자를 씌운 이후의 상황이 타겟 밸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네, 소리가 끊겨가지고 아,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데모에서 이제 데모의 각 과정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 그리고 컨텍스트 셀렉션이 키밸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좀 담당하고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카피 앤 페이스트 이그젬플에서 카피하기 전에 즉 이 모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이 이미지는 이제 타겟 키가 되고 이 모자를 새로 합성한 이 사진은 물론 이 사진에 해당하는 피처는 이제 타겟 밸류가 되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부분을 바꿔라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 부분 즉 컨텍스트 같은 부분은 어 아까 기존의 키 밸류들을 좀 지정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 업데이트 디렉션 D가 이제 먼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이 부분을 바꿔라 하고 컨텍스트를 지정해주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피처 상에서의 키들이 이제 매트릭스 형태를 통해서 C 트랜스포즈를 구성을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카피 앤 페이스트 이그젬플로 어, 타겟 키와 어, 타겟 밸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 디렉션을 결정한 후 어, 업데이트 디렉션을 결정한 후 이제 가장 최적의 람다를 타겟 밸류와 함께 이제 찾은 다음 해당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가 설명하기를 이제 스타일간 2에서 이제 타이탄 GTX GPU를 썼을 때 하나의 룰을 적용시키는데 약 8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들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워터마크를 없애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 데이터셋을 좀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이 데이터셋에 그 워터마크가 많아서 그런지 이제 생성되는 이미지에서 워터마크들이 좀 생성돼서 나오고 좀 밑에도 막 글자들이 생겨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 랭크 원 디렉션 즉
랭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방법을 적용했을 때 워터마크들이 좀 잘 제거되고 이런 글자들도 제거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비교해 놓은 디섹션이라는 거는 이제 이 저자가 1년 전쯤에 발표한 논문인데 이제 겐 디섹션이라고 해서 이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없애고 싶으면 그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유닛들의 이제 유닛에 해당하는 웨이트들을 그 0으로 만들면 그 오브젝트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30 유닛을 제로잉 했다는 거는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워터마크에 해당하는 30개의 유닛, 가장 가까운 30개의 유닛을 0으로 만들어서 생성한 결과고 여기서 위에 워터마크는 좀 잘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래에 이제 뭐 글자 같은 거는 잘 제거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60개의 유닛을 좀 제로잉하면 아래의 글자도 뭐 어느 정도 제거는 되지만 좀 기존의 이미지와 약간 더 다른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좀 되게 간단하게 랭크원 업데이트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모델을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학습시킬 수 있고 특히 이제 더 응용할 수 있는 점은 어, 이 이미지 하나의 워터마크가 제거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생성되는 다른 이미지들도 워터마크가 제거된 이미지들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재밌는 예시가 이제 교회 창문을 막아버리는 건데요.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이그젬플에서 여기 이런 벽 부분을 카피한 다음에 창문 부분에 페이스트를 해서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로 키밸류 이그젬플을 보여준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룰을 적용해라 라는 것을 보여줘서 이제 모델을 변화시킨 결과 이제 뭐 처음 보는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아티팩트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제 교회에 이제 뭐 성당이나 교회의 창문들이 이렇게 막혀서 나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약간 물리학적 관계를 바꾸는 건데요. 위에 이제 네 개의 사진은 프로그레시브 펜이 생성해낸 이미지인데 물론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창문이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리플렉션, 즉 빛 반사가 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창문이 없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빛 반사가 없는 듯한 이미지를 생성해냈는데 이제 여기서 저자가 그 어떻게 예시를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창문이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빛 반사를 없애버리고 이제 창문이 없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빛 반사를 있게 해서 이제 리플렉션 룰을 뒤집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생성해낸 이미지들은 거의 대부분 창문이 없을 때는 빛 반사가 이제 많아지고 창문이 있을 때는 빛 반사가 없는 이런 재밌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뒷부분에 디스커션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모델의 웨이트를 전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레이어만 바꾼다고 했는데 그러면 룰을 적용시키기에 가장 좋은 레이어가 어디일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저자가 했었는데 어, 그렇게 한 방법이 하나의 패치를 고르고 이제 그 패치에 해당하는 피처를 둔 상태에서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모두 0으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0으로 만들고 이제 그 피처들이 통과해서 생성되는 이미지를 사실 이건 이제 각각이 모여서 합쳐진 결과인데 이제 피처들이 하나의 피처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여기 하나의 패치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패치들이 좀 더 그러니까 리얼 이미지와 리얼 이미지가 아니라 원래 렌더된 아웃풋과 비슷할수록
이제 서로 키들끼리 좀 독립적이고 다른 키들에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 각 크롭에서부터 이제 생성해낸 패치들의 이제 FID 스코어를 측정했는데요. FID 스코어는 이제 겐 모델에서 이미지 퀄리티를 측정하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낮을수록 이미지 퀄리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일감 V2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한 6에서 8 정도 사이의 레이어를 골라서 그 방법을 진행했을 때 그 패치들의 FID 스코어가 가장 괜찮아서 이제 한 이 정도의 이제 레이어를 골라서 실험에 활용했다고 하고요. 이제 프로그레시브 겐 같은 경우에도 어, 프로그레시브 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뒷부분 한 7에서 8 레이어나 아니면 이제 5에서 6 정도의 레이어를 이제 실험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오랄 세션에서 이제 저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 초기의 레이어도 아닌 또 완전 끝부분의 레이어도 아닌 이제 중간 부분에서 렌더를 했을 때 가장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잘 복원할 수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그 없습니까? 아까 그 저기 슬라이드 한 몇 개 하면 뒤로 좀 네, 여기 하나 더. 이해하세요. 네, 거기 보면은 저기 컨텍스트가 나오는 요 부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 W를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맞습니다. associative memory. 네, 그랬을 때 그 컨텍스트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W는 이제 그 프리 트레이닝이 됐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트레이닝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컨텍스트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아웃풋을 제너레이트를 이제 키를 찾아서 이제 아웃풋을 제너레이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컨텍스트가 네. 몇 개나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저자가 예시로 한 거는 한 세네 개 정도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프리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이 된 걸 가지고 아마 그랬을 때 이제 컨텍스트는 그냥 일종의 네, 네, 뭐랄까 그 그러니까 컨텍스트의 피처를 갖다 좀 더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일단 그 W를 원 W를 갖다가 구성하기 위해서 그 트레이닝을 이제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트레이닝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이 W0를 네, 할 때 네. 어느 정도로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지 W0가 만들어지는지 아, 궁금해서. W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도 이제 공개된 스타일견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왔다고 해서 네, 오케이. 아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잘 학습된 게 잘 보장된 이제 학습된 거. 네, 그걸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를 이제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컨텍스트로 이제 업데이트 방향을 결정하고 이제 이런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키 밸류 페어를 보고 그 방향으로 얼만큼 이제 변경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그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부분을 갖다 설정하는 거는
약간 좀 랜덤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아웃라인을 갖다 그린 것 같은데 아, 네. 그런 식으로 무슨 어떤 스트럭처드 된 게 아니고 이 커브가 좀 이렇게 랜덤 해도 되나 보지. 아, 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그려도 그 피처상에서는 좀 이 그림과 제일 연관되는 부분에 있는 위치에 대한 키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보니까 이제 응용도 아주 좋은 것 같고 네.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그 응용도 아주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좀 내용이 아주 굉장히 조금 새로운 것 같네. 그러니까. 네, 저도 처음 보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저기 당연히 이제 이런 어서시티브 메모리를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여기서 이제 저자가 제시하는 뭐 워터마크 리무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응용들이 있는데 네, 이런 비슷한 테크닉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다른 쪽의 어떤 응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 네, 또 많은 좀 챌린지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상입니다. 나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그 논문 지금 요번에 방금 발표된 거라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아카이브에 공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카이브에 있나?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는 논문, 내가 보기에는 우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특히, 이 키하고 value 이렇게 해서 그 키 자체를 어떤 면에서는 disentangle, latent space에 대한 disentanglement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몰고 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아이디어 자체는 linearization을 해가지고 이제 orthogonal한 그런 벡터들을 만들어서 풀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던 거고 뭐 네, 어쨌든 네트워크가 non-linear니까 그래도 non-linear라 하더라도 조각조각씩 천천히 가면은 linear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방식을 아마 시도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latent space 자체를 disentangle을 한다는 거니까 네, 그런 방면을 우리가 이제 좀 근본적인 그런 방면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제시한 것과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또 다른 디센탱글먼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아주 임팩트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저자의 어드바이저이 안토니오 토랄바거든. 이 토랄바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네, 어, 아주 임팩트한 그러한 그 논문들이 이렇게 여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런 비슷한 거를 좀 만들어내게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요.